자, 이제 기초이론과정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오신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거 차이점과 보셨는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먼저 626조 비용을 상한 총괄 나옵니다. 278페이지 위쪽에 법조문 626조가 있고 일단 중요한 게 임의규정이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임대차 규정도 임의규정이 있고 강행규정이 몇 개 있는 겁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거 임의규정입니다. 자, 1항에서 임차인이 임차물 포주에 관한 필요비 동그라미 치시고 지출한 때 딱 동그라미 쳐요. 지출한 때 임대인에 대해서 상환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비는 꼭 드려야 할 돈, 꼭 드려야 할 돈이에요. 하수구 많겠네요. 꼭 뚫어야 되죠. 샤워꼭지 고장났다. 꼭 고쳐야 되죠. 현관문 고장났다. 꼭 고쳐야 되죠. 이건 언제 청구하죠? 지출한 때. 돈 지출하자마자 바로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바로 청구해요. 바로. 다음 2항 임차인 유익비 동그라미 쳐요. 유익비는 꼭 돈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돈을 드리니까 가치가 증가한 걸 말합니다. 비교해 볼까요? 자, 주방 하수구 막혔다. 주방 하수구 막히면 꼭 뚫어야 되죠? 필요비예요. 근데 주방을 꼭 리모델링 할 필요 있나요? 리모델링 안 해도 되죠? 근데 하면 가치가 증가하죠? 그걸 유익비라고 말합니다. 또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 주가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 동그라미 쳐요. 종료시. 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가로. 그다음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누가 돌려줘야 합니까? 여기 임대인. 임대인은 돌려줘야 한다. 임대인이 돌려줘야 한다. 반대해서 가면 임차인은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르친 게 임대차 종료시고 가르친 게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예를 들어서 5년 임대차 했는데 5년 전에 주방 리모델링비 2천만 원 들였어요. 주방 리모델링 2천만 원. 그리고 5년 살았죠. 5년 사니까 이 가치가 다 깎여서 2천만 원 들였잖아요. 그 가치가 0원으로 빵원으로 했네요. 그럼 5년 임대차 끝났을 때 가액 증가 있나요? 없죠. 내가 들인 2천만 원 싹 감가되어 없어졌으니까. 그럼 유익비 청구 못해요. 근데 5년 전에 2천만 원 들였는데 5년 지나니까 아직도 1천만 원 가치가 남아있다. 아직도 1천만 원 가치가 남아있네요. 그럼 임대인은 목조물을 받아갈 때 1천만 원 가치를 받아갑니다. 그럼 1천만 원을 임대인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지출한 금액 5년 전에 2천만 원. 5년 지나니까 현재 5년 전부터 현재 증가된 금액이 1천만 원. 그러면 임대인이 1천만 원만 주는 겁니다. 가액 증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필요비는 가액 증가 없어도 필요비는 무조건 청구해요. 근데 임대인은 임대차 끝났을 때 가액 증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청구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 부러졌다. 꼭 치료해야 되는 필요비예요. 근데 꼭 성형수술 할 필요 있나요? 없죠. 여자들이 보톡스 맞았다. 보톡스 맞아서 200만원 주고 맞췄어요. 200만원 주고 맞췄는데 1년 지나니까 얼굴 원상복귀 돼버리죠. 보톡스 맞은 그거 싹 없어져요. 그럼 2년 지나면 200만원이 0원으로 되는 0원. 그럼 현재 유익비 가액 증가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 필요비 유익비는 임의규정이라 법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고 써있지만 우리끼리는 유익비, 필요비 포기 약정 가능합니다. 유효해요. 그러면 돈 달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이나
원상 복구 약정하면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 포기 약정이라 돈 달라 못합니다. 그럼 돈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78페이지는 제일 밑에 동그라미 리을 규정의 성격 있죠? 그 네 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부속물 나와요. 일단 부속물은 부합물과 다릅니다. 부합은 붙어서 합해졌다. 그러니까 부합물은 붙었기 때문에 독립성 없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는 거다. 붙어졌으니까 똥배가 나왔다. 다 내 거고 독립성 없죠? 근데 부속물은 독립성 있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 그럼 이건 부합물이 된 거예요.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단 말은 부합물이 된 거라 부속물 매수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부속물은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만 필요한 것은 객관적 편익이 없어서 매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책을 속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독편, 독립성이 있어야 돼서 구성 부분은 X, 편익이 있어야 되니까 특수 목적 X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자, 279페이지 상단에 법조문 보세요. 1항 이런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가르쳐요. 씁니다. 토지 X, 토지 임차인 X, 토지 X,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하는 거고 부속 매수 못합니다. 또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시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동그라미 쳐요. 임대인 동의 동그라미, 임대인 동의 얻어 이 부속한 물건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 매수해 네가 사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도 동그라미 쳐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동그라미,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1항과 같이 내 거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첫째, 임대인 동의 없고 만들었거나, 두 번째, 원래 임대인 소유인데 임대인으로부터 돈 주고 샀을 때, 그때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성 편익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백에 토지 건물이 있는데 우리 건물을 임대차 했어요. 그럼 건물을 을이 사용하겠죠? 을이 사용하다가 을돈으로 파랑색, 조그맣게 파랑색을 설치했거든요. 그럼 이 파랑색은 왼쪽이 기존 건물이죠? 원래 있던 건물. 왼쪽 주황색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파랑색이 왼쪽과 독립성이 없어요. 그 왼쪽에 부합된 겁니다. 부합된 거라 파랑색은 갑소유가 된 거죠. 갑소유가 된 겁니다. 갑소유가 됐는데 을돈 들여 지었죠. 을돈 들였는데 갑소유가 됐죠. 그럼 우리는 나갈 때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 받고 나갈 수 있어요. 을돈 들여서 갑물건이 됐으니까 을은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파랑색이 왼쪽과 독립성이 있어요. 그럼 을돈 들였기 때문에 을소유가 됩니다. 을소유고. 근데 임대차가 끝나면 을은 원칙적으로 이거 뜯어야 돼요. 을 내 거니까 뜯어갈 권리도 있고 뜯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을 소유가 되면 임대차 끝나면 뜯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법조문에 동그라미 2개 쳤거든요. 임대인 갑 동의 없고 지었거나 원래 갑 소유인데 갑으로부터 매수했을 때 이때 한해서 내 건 네가 살 수 있어요. 이때 한해서 내 건 네가 사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때 둘 중에 한해서 내 거 네가 사라고 할 수 있다. 끝나고 집에 가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이게. 지금까지 말 잘 듣다가. 그래서 이때 한해서 내 건 네가 사.
감디가 사 할 수 있고 갑은 무조건 사야 돼요. 이때는 거절 못합니다. 바로 매매가 형성되는 형성권입니다. 이게 부송을 매수 청구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임대차니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 몇 개 나오고, 그래서 이거 폐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분리해서 무효가 된다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부속물은차 279페이지 상단에 646조 보셨죠?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다 체크하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체크. 기역은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이 되고, 니은은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돼요. 디귿 청구 시기는 끝날 때, 리을은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자, 이제 지상물 매수입니다. 이건 토지 빌린 사람, 토지 임차인, 임대차, 토지 전세권, 이건 판례 변경하고, 지상권, 다 토지 빌렸죠? 이 세 가지 권리에 다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토지 나대지가 나대지, 우리 나대지 빌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상에 찜질방 같은 거 딱 지었어요. 아침이 추울 때 막 들어가고 싶죠?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 을소입니다. 그럼 우리는 건물 지으려고 설마 토지 1년 빌렸을까요? 우리는 보통 10년, 뭐 15년, 20년 빌렸겠죠. 20년 빌렸다 해보세요. 갑은 20년간 왜 빌렸을까요? 나 저 토지에 설치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지고 있다가 자식한테 물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빌려줬겠죠. 근데 20년 지났네요. 20년 끝났다.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갑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원칙 을은 찜질방 철거해야 돼요. 근데 20년 지나도 멀쩡히 현존하네요. 그럼 철거하기 아깝죠? 그럼 을은 임대차 한 번 더 하실래요?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다. 한 번 더 하자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승낙하면 임대차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노 거절하네요. 그럼 그래? 그러면 내 건물 네가 사 할 수 있어요. 내 건물 네가 사 매수해 할 수 있다. 이때는 거절 못하고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갱신 청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쪽팔리게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으로서 이걸 폐지하는 포기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분리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매수 청구권 둘 다 강행 규정 공부했었죠. 다음 찜질방이 허가를 받은 적부한 건물이 아니네요. 무가요도 찜질방 철거하면 아깝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사악이면 갑은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럼 갑 억울합니까? 아니 기껏 토지 빌려줬더니 을이 사라면 갑은 꼭 사야 됩니다. 그럼 갑이 엄청나게 불리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안 불리합니다. 자, 지금 20년 임대차죠. 그럼 20년 지나면 입찜질방 곰팡이 슬어서 누가 줘도 안 가져요. 이거 철거하기가 더 아까울 돈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20년 전에 15억 주고 찜질방 지었거든요. 20년 지나면 저거 2억 3억도 안 할 수 있어요. 갑은 놔주고 싸게 사는 겁니다. 대신 갑은 을한테 20년간 월세 받아요. 토지 월세. 20년간 을한테 월세 받아서 애들 다 대학 보내서요. 20년간 을 때문에 월세 받아 먹고 산 겁니다. 그럼 20년 지나면 이건 낡고 낡았으니까 갑이 싸게 사요. 그냥 싸게 살고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멋지게 주상복합 딱 지으면 돼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애들 결혼시키고. 그럼 을은 돈 받았죠. 을 팔자고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최소한 그냥 보상을 받는 거지 20년 된 거 팔아서 을이 팔자고 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갑에게 하등의 손해도 없고 을에게 큰 이득도 없어요. 이런 게 재산물 매수 청구입니다. 그래서 279페이지
가장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재산물 매수 청구권 있죠? 세 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갱신 청구하고 거절할 때 매수 청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래 나옵니다. 임차인 갑이네요. 사람이 주의하세요.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재산물 매수 청구권 행사합니다. 자 옳은 거죠? 1번 임차인 갑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임대인 승낙 요한도 틀렸죠. 임대인 을은 무조건 사야 되죠. 무조건.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다. 무허가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3번 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나오면 아까 했죠. 비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 청구는 다룰 수 없다. 지상물이든 부속물이든 매수 청구 못한다 해서 이게 정답이고. 5번 임차인 갑은 매수 청구 행사에 앞서 계약갱신 청구해야 되죠? 갱신 청구해야 되죠? 해야 돼요. 그리고 쪽팔리기 거절당했을 때 그때 매수 청구한다 그랬죠? 정답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자, 다음 우리 책이 없는데 자 아까 제가 임대차 민법은 월세 2달 밀리면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 규정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640조에서 자,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월세 2달분 이익이 차임액에 달한 때 임대인이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641조 동전이란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라 전과 같다요. 641조라 641조 이 제목이 같다 이 말이에요. 제목이 같다. 그래서 동전이란 차임 연체와 해지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체험이 염전 소금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네요. 아 토지 임대차도 전조를 준용한다. 그럼 전조가 이익이니까 여기도 이익이네요. 아 결국 민법 임대차는 건물도 이익이 토지도 이익이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스에서 이익이 그랬죠.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도 우리 교재 없어요. 근데 용어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냥 들어보는 겁니다. 자, 갑소유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우리 임대차 계약 2년 했어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임차인 식당 하는데 계약 기간 2년이죠? 근데 우리 임차권 양도나 임차물 전대를 원합니다. 우리 실생활에 양도 전대 어떤 걸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 둘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봤나요? 빨리 대답이 안 나오죠? 둘 다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우리 양도 전대를 원할까요? 지금 기간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가야 되니까 양도 전대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양도 전대 안 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내가 광고해요. 내가 중개사무소 맡기고 내가 광고해서 내 자리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을이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 찾았죠? 들어올 사람 찾았으니까 둘이는 계약을 합의로 종료시키고 둘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하는 거죠. 우린 이런 거 안 하고 다 이런 식으로 두 명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하고 을은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린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서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부터 한 번씩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거. 자 그럼 629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가 임차권, 양도가 매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 물건을 전대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그 말은 임대인 동의 얻어야 양도 전대 가능하다. 2항 임차인이 전환규정 위반한 때 그 말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을 때 임대인이 해지하고
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도와 전대는 자 임대인 동의 얻었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임대인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항상 3개로 보셔야 돼요. 어떤 책은 동의 없는 양도가 있고 동의 있는 전대를 따로따로 써놨어요. 따로따로 써놨는데 수험생들은 이게 같은 내용이 같은지 몰라요. 같은 내용인데. 심지어는 저자도 같은지 모르는 저자도 있더라고요. 웃겨 죽겠어 아주. 두 개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의 있을 때는 두 개가 다르지만 동의 없을 때는 두 개 똑같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도는 이겁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을이 임대인 갑 동의였고 임차권을 양도합니다. 양도가 뭐라 했죠? 매매. 그러면 을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양도인. 병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을 양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임차권 돈 받고 팔았죠. 그럼 을은 임차권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을은 완전히 탈락에 나갑니다. 을은 더 이상 갑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을은 이제 갑 보면 인사 안 해요. 이제 인사 안 합니다. 대신 병이 을지위를 승계받는 겁니다. 병이 을지위를 승계받는다. 그럼 여기다 병을 대입하면 돼요. 병이 을지위를 승계받았으니까 을은 탈락에 나가고 병이 그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남은 기간 부동산 누가 사용해요? 을 대신 병이 사용해요. 이제 월세도 누가 내요? 을 대신 병이 냅니다. 갑한테 인사도 을 대신 병이 인사해요. 끝날 때 보증금도 을 대신 병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는 사람만 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임대차 똑같아요. 사람만 을에서 병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누가 잘생겼는가 시험에 내겠어요? 안 냅니다. 그냥 사람만 병으로 바뀐 거고 임대차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도는 을은 탈락에 나갔죠? 갑 밑에 몇 명 있어요? 갑 밑에 병 한 명 있는 게 양도입니다. 근데 전대는 완전히 달라요.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임대인 갑 동의였고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줘요. 그걸 전대 또는 전대차랍니다. 그럼 을을 전대인이라 부르고 병을 전차인 불러요. 그러니까 을은 갑과의 관계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병과의 관계는 을이 다시 빌려준 전대인, 병이 전차인이고 병이 목적물을 직접 하겠죠. 자, 그럼 갑과 병이 무슨 직접 계약한 적 있습니까? 갑은 동의만 했고 병은 을과 계약했어요. 병은 을과 계약했죠? 갑도 을과 계약했죠? 을과? 그럼 갑과 병은 아무런 계약한 적 없습니다. 다시 갑은 누구랑 계약해서 을하고만 계약했고 병도 을하고만 계약했죠. 갑과 병은 둘이 아무런 계약한 적 없어요. 근데 갑 동의하에 갑부동산을 병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둘 간의 관계를 법에서 만들어줍니다. 갑이 고맙게도 동의했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 부담하라고 법이 써 있어요. 근데 병이 갑에게 직접 권리 행사라는 법 규정 없습니다. 그럼 병은 물건이 고장나면 내 계약 당사자 을에게 고쳐달라 그러고 을도 내 계약 당사자 갑에게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럼 병은 법적으로 을을 대위해서는 갑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 직접 갑에게 권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자 전대하면 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을 밑에 한 명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대하면 임대인 갑 밑에 몇 명 있어요?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임대인 갑 밑에 2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비교하면 양도는 을 여기서 탈락이 나가고
을 자리에 병이 들어온다 했죠. 간 밑에 병 한 명만 있어요. 전대는 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병도 있으니까 간 밑에 몇 명 있어요? 두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양도보다 전대가 임대인에게 더 유리해요. 양도보다 전대가 임대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전대는 가끔 보여요. 가끔. 근데 양도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보세요. 양도는 간 밑에 병 한 명 있죠. 병 혼자 인사해요. 인사 병 한 명한테 받아요. 여기는 을도 인사하고 병도 갑한테 인사하네요. 그럼 둘이 인사하면 더 경쟁해요. 서로 고개 더 많이 숙이려고 서로 경쟁한다고요. 이거 혼자 인사니까 그냥 목내 끄떡 하든 말든. 그 명절 때 여기는 선물 한 명만 사와요. 여기는 명절 때 을도 선물 사오고 병도 선물 사오고 기분 좋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전대가 임대인에게 살짝 유리합니다. 실생활에는 전대가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동이 없을 때는 양도 전대 똑같습니다. 갑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했죠? 그럼 을이 사용해야 되는데 을이 갑동이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팔아버리거나 양도하거나 전대차했습니다. 그럼 매매했다 양도하면 을을 양도인 병을 양수인, 전대하면 을을 전대인 병을 전차인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갑동의 없이 을과 병이 무단 양도하면 갑이 알까요? 모르겠죠. 안 들키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둘간에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둘간에 을병 유효예요. 갑에게 안 들키면 돼요. 유효니까 을은 병한테 점유를 넘길 의무가 있고 병이 점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에게 안 들키다가 기간 끝나고 둘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둘이 유효다. 유효. 근데 재수없이 갑한테 걸렸네요. 갑은 해지하고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다. 근데 해지하든 말든 갑 걸립니다. 갑이 보니까 병이 더 마음에 들면 해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갑이 권리. 귀찮으면 해지 안 합니다. 근데 갑이 해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양도전대는 우리 지금 현재 교재 없지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에 4회째 4강을 했는데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기초적인 거 설명드렸고 책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2차 과목 할 때 꼭 아셔야 할 내용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소강호기 꼭 남기시고 이대로 이제 기본 이론 과정 갑니다. 책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 주로 많이 읽으시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은 기초 빨리 두세 번 보시고 빨리 2번 정도 보시고 감각을 키고 기본 이론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이론 과정은 12월, 1월, 2월까지 약 10주 정도 진행하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양민 교수님 기본서로 합니다. 제 기본서 만들면 저는 책 팔아서 돈 벌면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거 싹 포기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해커스 수강생들이 이 교재를 가장 많이 오니까 2월까지는 양민 교수님이 기본서를 하고 진짜 수업은 3월부터요. 3, 4월 요약집은 저는 이미 요약집 내놨어요. 이미 거의 원고 싹 넘겼어요. 그리고 5, 6월 기출문제 과정도 재교재를 하면 이제 재교재를 다. 기본서는 그냥 제가 일부러 책 안 냈어요. 일부러 해커스 수강생들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커리가 진행됩니다. 뭐 당연히 처음에 다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럼 이제 4회 동안 고생하셨고 빨리 기본 이론에서 다시 이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이 기마인 여러분들 1년 내에 합격시킬 가장 적임자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